헤이 여여여 부앙부앙부앙 TV의 부앙부앙입니다. 여여여 스태츄 채널 피규어 채널 여여여 예. 자, 아까 전에 언박싱에 이어서 한번 그냥 리뷰를 건너뛸까 생각했는데 꼭 리뷰를 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. 물론 상당히 되게 긍정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잘 나온 거에 속한 제품인만은 틀림없습니다. 사이드쇼 홈페이지에서 왜 다 일반판, 익스판, 왜 다 솔드아웃 됐는지 알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이거 그러니까는 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인기 있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은 인지도에서도 좀 이제 캡틴, 뭐 아이언맨,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헐크, 이렇게 좀 특별하게 매그니토, 울버린, 이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있어요. 베놈, 스파이더맨, 뭐 이런 것들은 뭐 엔간히 나오면 무조건 다 팔립니다. 하지만 데어데블은 그렇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사이드쇼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만든 거예요. 사이드쇼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 데어데블이 이것도 꽤 오래됐죠. 한 6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. 새로 나오는데. 이 전 모델의 전 프리미엄 포맷에 나오고 지금 이제 신 데어데블이 나오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다니엘 벨이라는 조형사가 사이드쇼에 와서 두 번째로 만든 제품이에요. 첫 번째가 캡틴 아메리카였죠. 캡틴 아메리카 프리미엄 포맷, 저기 어딘가 있습니다. 저기 발만 보이죠? 예, 저게 첫 번째였고, 두 번째로 다니엘 벨이에요. 아까 언박싱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다니엘 벨 제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일단 슈트의 파츠별로 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. 아까 언박싱에서도 얘기했듯이 움직임이 좀 편한 곳은 패브릭 재질처럼 조형과 도색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가죽 슈트의 느낌은 살리고, 그 다음에 이런 현대식이죠. 고전적이진 않은 거예요. 고전은 그냥 빨간 쫄쫄이에요. 그러니까 되게 현대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. 현대식 데어데블 슈트다. 그러니까 약간 그 미드 데어데블 있잖아요. 지금 시즌 3까지 나왔나요? 3가 끝인가요? 그 미드 데어데블의 그 슈트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. 그거를 약간 다니엘 벨이 착안해서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드라마,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데어데블 슈트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. 이런 것도 그렇고.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그런 현대식 슈트를 보고 그런 질감을 즐기는 거와,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디오라마식의 베이스잖아요. 이거는 이제 고전 양식의 그 미국 건물이죠. 미국의 고전 양식을 뜻하는 이런 고전 양식, 이렇게 문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. 하지만 저 베이스의 느낌은 참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을 굳이 꼽자면 좀 너무 단일화되어 있다? 색감이?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연하게 연한 벽돌색, 연한 벽에 그 약간, 그러니까 아이보리 톤, 지금 저거는 약간 회색하고 진한 다크 회색 색감이잖아요. 근데 뉴욕 건축 양식들 보면은 저렇게 어둡지 않아요. 좀 밝은 건물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건물에서 표현했더라면, 그런 건물에서 이제 녹슨 거라든가 뭔가 갈라진 이런 거를 웨더링했다면 좀 더 이런 문양들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을까. 좀 자세히 봐야 이런 문양들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베이스는 정말 건물 양식을 제대로 구현을 잘 했고요. 저 깨진 창문도 잘 구현했고. 그러니까는 여기가 부엌이라고 돼 있어요. 사이드쇼 홈페이지에는 이게 부엌 창문이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부엌에서 상당히 한 판 하고, 한 판은 이제 싸움이죠. 액션씬을 한번 찍고
부엌 안에서 다 유리창 깨지고 그래갖고 얘가 위로 올라온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. 위에 아직 적이 남아있다는 거죠. 그래서 위에 올라와서 또 적을 노려보는 이런 거를 갖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베이스의 특징은 그렇고요. 이제 캡틴 아메리카 전에 만들었던 다니엘 벨이 만들었던 캡틴 아메리카의 그 조형은 약간 이게 뮤지엄 조형이라고 해갖고 약간 그러니까 서 있어서 약간 뮤지엄 포즈죠. 박물관 포즈. 약간 서 있으면서 무릎만 살짝 올려서 구부린 포즈였고, 세 번째로 나온 토르 다니엘 벨 같은 작가의 다니엘 벨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격렬하죠. 공중에서 점프하면서 내려 찍는 거를 표현했습니다. 토르는. 그럼 데어데블은 그 중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뮤지엄처럼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점프한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구부리면서 앞구비, 약간 배트맨이 잘하는 포징인데 이 팔을 벌린 거는 배트맨스럽지 않죠. 이거는. 그래서 차별화를 둔 거죠. 같은 다크 히어로지만 이런 건물 위에서 배트맨도 특히 저런 건물 위에 딱 포즈 잡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데어데블도 그런 식이지만 얘는 이 무기의 특성상 다 벌리고 있는 양팔을 벌리고 있는 포즈. 근육 표현에 있어서는 정말 선명해요. 정말 제가 지금 볼 때는 슈퍼맨 프리미엄 포맷보다도 더 선명해. 지금 제가 요 근래 받은 것 중에 근육이 가장 고해상도로 선명한 거, 주름, 그 근육의 그 갈라짐이 선명한 건 슈퍼맨이었는데 이 데어데블이 좀 더 선명한 느낌을 받습니다. 좀 더 굉장히 멋있어요. 특히 저 복근이 이 카메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빨래판 수준입니다. 여기가 빨래판 수준에다가 배가 쏙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체형, 키와 이 몸무게의 체형을 제가 비교를 하는 거는 항상 다니엘 벨 작품의 첫 번째가 캡틴 아메리카잖아요. 그 캡틴 아메리카로 비교를 합니다. 캡틴 아메리카의 원작의 키는 스티브 로저스의 키는 188cm에 체중이 100kg예요. 그럼 188cm는 이제 1대1 실제 크기잖아요. 이 조형들 프리미엄 포맷들은 4분의 1로 축소를 한 거예요. 4분의 1로 축소 조형이에요. 25%로 축소한 거죠. 그러면 4분의 1로 키를 나누면 188cm가 47cm 정도 나옵니다. 그러면 저 캡틴 아메리카의 키를 재보면 47cm 나와요. 실제 키는 46cm가 조금 안 되게 나오지만 약간 앞으로 수그려져 있고 구부러져 있는 목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거든요. 숙이고 있거든요. 그거를 어느 정도 폈다고 생각하면 캡틴 아메리카가 47 정확히 나옵니다. 그럼 이 데어데블을 또 비교를 해봐야 돼요. 토르는 2m 가까이 됩니다. 토르가 더 키가 커요. 캡틴보다. 다니엘 벨의 토르가 고증을 제대로 한 거예요. 데어데블은 맨 머독의 키가 원작에서는 캡틴 아메리카보다 8cm가 작습니다. 180cm예요. 그리고 체중도 캡틴 아메리카보다 10kg 정도 낮은 90kg 정도예요. 그러면은 자 키는 재볼 수 있습니다. 키를 재보니까 1cm 작습니다. 이것도 구부린 거를 생각해서 재면 46cm 정도. 캡틴보다 1cm 작아요. 그럼 1cm면은 일단 그 고증대로 잘했다고 봐요. 180cm, 180cm인데 얘가 1cm 조금 더 1.5cm 정도 작습니다. 키가 캡틴보다 잘됐고, 근데 몸무게는 어떻게 제가 비교를 했냐면요. 줄자로 저 장단지 있죠? 요거 요 장단지 둘레로 제가 몸무게를 파악을 합니다. 아무래도 지방, 이 대퇴부 쪽에 지방이 쌓이니까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 지방 있죠. 캡틴보다 확실히 이 데어데블도 굉장히 두꺼운데 두껍죠. 이 장단지 이 허벅지가 장난이 아닌데 캡틴보다 얘가 좀 더 얇습니다. 그래서 몸무게의 고증도 제대로 했다. 그래서 이 키와 몸무게의 고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스태츄를 감상하는 데 있어 키 거의 비슷하고 뭐 근육 재질과 근육
근육의 근육도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. 근육 다 똑같고 다 식스팩에 다 똑같고 획일된 근육, 획일된 키, 획일된 다리 굵기, 팔 굵기, 허리 굵기, 가슴 둘레. 이러면은 재미없어요. 스태츄를 감상하는 거 이거 갖고 놀 수가 있는 장난감이 아니에요. 들여다보고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. 들여다보면 아 저거랑 다르구나. 아 얘는 다르구나. 아 대여대불인가 보다. 이런 거를 스토리적인 면에서 감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연관해서. 스토리가 없는 스태츄는 저는 스태츄가 아니라고 봐요. 하다못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도, 이순신 동상도, 그런 동상들도 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그 우리나라 유인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돼야 돼요. 그러려면 고증대로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. 뭐 딱 뭐 4분의 1 딱 키 맞추고 뭐 몸무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같은 회사에 같은 라인으로 나오는 제품이라면 키 정도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원작에서 좀 뚱뚱한 거는 뚱뚱하게 표현하겠지만 같은 성인들 평범한 성인 히어로들 토르, 캡틴 아메리카, 데어데블 또 비슷한 애들 또 누가 있을까요? 뭐 그런 애들하고 고증이 어느 정도 맞아야 좀 그 몰입할 수 있다. 감상에 있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. 그렇고 이건 이제 양산으로 나온 거잖아요. 사이드쇼 제품은 프로토타입 작가 버전이라고 하죠. 작가가 직접 손으로 일일이 다 도색하고 다 조형한 거예요.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막 보면은 아주 흥분됩니다. 하지만 그 프로토타입에서 흥분되더라도 막상 양산돼서 우리가 받는 물건에 받으면 이거는 작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. 작가가 다 조형 틀과 이런 건 다 보내지만 이 도색, 이 도색이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조형에 있어 다음으로 도색을 정말 그거 이제 양산에 있어서는 중국 공장 직원분들이 다 하는데 수천 개를 해야 되니까요. 이거는 이제 2,200개를 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양산형이라고 해갖고 그 작가판보다 훨씬 떨어집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작가판에 비슷하게 도색을 해서 나왔는가가 이 양산이 잘 됐는가를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막 작가판 공개했을 때 엄청 멋진데 양산 딱 왔는데 뭔 완전 다른 제품, 다른 얼굴, 그리고 도색의 지저분함, 이런 경계선들의 깔끔하지 못함, 이런 거 이제 품질 관리죠.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런 양산에서 어떻게 나왔냐,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. 이 제품은 상당히 잘 나온 양산에 속해요. 요 근래 사이드쇼 제품들 중에서 양산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어요. 예전 뭐 작년 여름에 나온 마크3 일명 모내기 신발이라고 밑에 프로토에는 아주 적당하게 신발이 흙이 묻었는데 양산에서 완전 흙으로 덮어버려갖고 이질감이 느껴진 그런 이슈, 양산 이슈.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도 살짝 있었고요. 명암이 사라졌다. 네. 실제로 보면 명암 있어요. 그래도 좀 더 덜 더럽다.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토르도 얼굴이 좀 이제 선명도,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. 크게 없었는데 요 근래 사이드쇼가 1년 정도에 있어서 4분의 1 스케일만큼은 양산을 잘 뽑아줬어요. 근데 얼마 전에 미스틱은 양산에서 무너진 케이스예요. 미스틱 프리미엄 보면은 경계선이 불일치하고 경계선이 막 흔들렸어요. 그 공장에서 도색해 나오면서 양산에서. 그 다음에 막 여기저기 막 뭐가 묻어 있고 이제 그래서 깔끔하지 못하고,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조형도 좀 약한 부분이 있고, 이런 것들에서 좀 해상도, 특히 요즘 사이드쇼가 해상 짱짱한 이 슈트 해상도가 있는데 그 짱짱함도 없었어요. 미스틱에서는. 그게 하나 최근에 무너진 거는 그거 하나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4분의 1 이상에서는 미스틱. 그래서 이거는 미스틱 바로 직전에 나온 제품이거든요. 상당히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제품은 출시가 되자마자, 출시 전까지는 뭐 750개가 솔드아웃도 안 되고 1500건은 또 당연히 솔드아웃이 안 되고 재고가 많이 있다가 출시되고 나서 쭉쭉쭉 빠지더니 2달 만에 전 제품 일반판, 익스판 다 매진된
그런 사례입니다. 그 이유가 있어요. 딱 나온 거를 보니까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높이는 높이는 55cm 정도 나오네요. 55cm. 근데 되게 55cm가 낮을 것 같은데 되게 낮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데어데블이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좋고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평은 이제 양상까지 참 잘 나와줬고 디자인 괜찮고 프로포션이라고 해갖고 비율, 이 비율 있잖아요. 이 비율, 몸 체형, 사람 체형에 대한 이 비율, 상체가 여기까지, 하체, 굵기, 그 다음에 이런 프로포션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이런 거는 진짜 설계에서 잘해야 돼요. 그러니까 디자인, 이거는 디자인도 다니엘 베리 했고 조형도 다니엘 베리 했습니다. 그래서 디자인도 참 잘 됐다,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한번 이제 좀 가까이 가서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가까이 가서 한번 보죠. 일단 저기 베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밑에 LED 회전판이라 감안해서 이렇게 좀 본다면 이게 문양들이 있는데, 이런 문양을 했다는 것 자체가, 그 다음에 이렇게 흙먼지가 이렇게 껴있는 건물 옥상이죠. 여기가 옥상, 부엌 창문 깨져 있는 거 유리처럼 잘 표현했어요. 잘 표현했고, 나무 결, 이 나무 결 있죠? 네, 나무 결처럼 표현 잘 했고요. 그냥 이거를 뭐 빠르게 본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. 즐긴다는 생각으로 보면은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잠깐만, 그래서 좀 더 이제 가까이서 들여다 보면요. 자, 가까이서 들여다 보면 이렇게 벽돌이 깨져 있는 거 잘 돼 있고요. 이렇게 괜찮습니다. 도색 잘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베이스는 도색보다는 조형이 더 이제 좀 더 조형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조형이 아주 이런 문양, 각인, 이 건물의 각인, 고대 양식 건물의 각인이 상당히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저 보이지 않는 저 안쪽까지도 다 꽃무늬처럼, 잘 안 보이지만 꽃무늬처럼 다 되어 있고, 결합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결합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는 편이고요. 이슈 없고요. 결합 이슈가 은근히 스태츄에서는 있거든요. 결합 이슈 없이 잘 들어가고, 결합 이슈가 은근히 많아요. 결합 안 되는 게. 결합 이슈 없고, 뭐 도색 이슈 없고, 그러니까 이슈가 없어요. 양산으로 나오면서. 그런 것들이 양산이 잘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데어데블은 소리 소문 없이 양산이 잘 돼서 나왔습니다. 사이드쇼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스태츄 회사 중에 가장 출시를 빨리 하는 회사예요. 빨리 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빠르면서 잘 나오니까는 지금 잘 해주고 있다. 가끔 이렇게 미스틱 마냥 삐끗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해주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건축 양식인 이제 이 안쪽도 보이지 않는 이 뒤쪽 건물 안쪽이죠. 안쪽도 잘 돼 있고, 딱 하나 아쉽다는 거는 약간 전체적으로 단일화되어 있다는 거, 색감이. 그래서 한눈에 어디가 어떻고 이런 시멘트와 이런 좀 이렇게 좀 더 밝은 톤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? 밝은 건물. 그랬으면 또 이 빨간 슈트가 더 강렬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거 아닐까?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런 경계선들도요, 상당히 깔끔해요. 이런 경계선이 진짜 안 보이는 이 천장까지도 진짜 건물 안에 있는 모습, 그거를 너무나 잘 표현해 줬습니다. 그러니까는 너무 깔끔해요. 해상도가 너무 높아요. 조형 해상도가. 선방했다. 요런 데는 조금 아쉽죠. 부러진 이 나무결이 부러진 데가 조금 도색이 그렇게 진흙을 묻혀놓은 그런 느낌이에요. 이게
부러져 갖고 날카로운 나뭇결이 있는 게 아니라, 그래서 이 창문 틀이 부러진 부분은 도색이 살짝 아쉽다. 도색이. 네, 요 부분. 그래서 베이스는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하체를 보자면, 하체에서 신발을 한번 볼게요. 신발은 정말 너무너무 잘 됐어요. 전 신발, 다니엘 벨이 토르의 부츠, 저 토르의 부츠, 그 다음에 저 캡틴 아메리카의 저 부츠, 그리고 데어데블의 부츠, 약간 캡틴 아메리카의 부츠랑 굉장히 비슷합니다. 같은 다니엘 벨 작가예요. 자, 여기 이제 패브릭 이쪽에, 그 다음에 여긴 다 가죽 끈,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가 막혀요. 이 웨더링이 진짜 우리 등산화 같은 거 신고 굉장히 막 험하게 막 신으면 이런데 제대로 까지거든요. 보면은 이 보세요. 이 까진 게 너무 잘 표현했어요. 진짜 신발 까진 것 같아요. 진짜 신발 까진 거. 묻은 게 아니라 이거는 까진 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주름, 앞꿈치로 뒤꿈치 떠 있죠. 그리고 이건 고무 재질, 이건 패브릭 재질, 고무, 깔창, 밑창, 고무 재질. 아주 이런 재질들이 선명해요. 이런 실밥 선명합니다. 그리고 종아리는 이렇게, 저쪽에 종아리를 보시면 종아리 눌리면서 터지려고 하는 거 보세요. 구부렀으니까. 이런 게 상당히, 이런 게 스태츄의 맛이죠. 근육이 살아있듯이 표현을 한 거. 그리고 여기 구부러지는데 움직여야 되잖아요. 여기는 많이 움직여야 되는 데는 패브릭으로, 움직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. 데어데블이 전투 기술은 거의 히어로들 중에 상급에 속하거든요. 전투 기술만큼은. 뭐 얘가 뭐 에너지 블라스트가 나간다거나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공중에 뜬다거나 그러진 못해도 싸움 기술, 전투 기술은 거의 블랙위도 보다도 더 센 느낌, 그런 걸로 굉장히 잘 싸웁니다.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히어로지만, 원래 우리가 옛날에 막 중국 영화 보면 눈 가리고 막 쿵어 하잖아요. 샤맘 하면서 막 취권도 눈 가리고 하고 더 잘 싸우잖아요. 그때 얘는 감각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어요. 그래서 그 히어로예요. 그래서 이 감각 기능, 청각 기능, 보이지 않는. 그래서 이 데어데블의 뜻이 이 악마인데, 데블이 악마잖아요. 두려움을 모르는 자, 얘네가. 그래서 무술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감각으로 싸웁니다. 얘는 감각이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다 살아있어요. 특히 청각은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게 거짓말하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, 심장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그 정도예요. 사람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면 얘는 뭐 곤충이 말하는 소리도 들릴걸요. 그런 히어로입니다. 그래서 신발 표현 거의 뭐 완벽하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또 여기 안쪽 여길 뭐라 그러지? 오금? 이 안쪽 허벅지 이쪽은 움직여야 되잖아. 이거 보세요. 움직여야 되잖아. 움직임이 좋으려면 패브릭으로 돼야 돼요. 이게 실제 패브릭이 아니고 조형이지만 도색을 패브릭 조색을 한 거예요. 조형도 패브릭 재질. 그래서 정말 패브릭 느낌이 나요. 여긴 천이고 여긴 가죽이다. 이 느낌이 딱 보자마자 납니다. 그래서 만지고 싶어요. 여기를. 진짜 천인가 하고. 토르도 그랬죠. 캡틴도 그랬어요. 다니엘 벨이 그래요.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파츠별로 슈트 재질을 다르게 한다. 허리띠는 좀 단조롭습니다. 벨트는 다니엘 벨이 벨트를 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. 토르도 벨트가 좀 그랬고 캡틴도 벨트가 좀 장난감스러웠어요. 얘도 좀 벨트는 약간 아직도 생이 남아있네. 용돈 먹고 있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잘가. 그래서 벨트는 약간 이게 가죽 벨트일 거예요. 근데 약간 가죽 느낌이 좀 덜한, 그냥
플라스틱 고무 벨트 느낌? 그래서 벨트는 살짝 신경을 좀 덜 쓴 느낌. 이 바클은 괜찮습니다. 바클은 쇠 느낌이 딱 나요. 쇠. 유일한 쇠지요. 옷에 바클이. 예, 쇠 느낌. 플라스틱. 이거는 여기 아까도 언박싱에서도 얘기했지. 이거 딱 누르면 풀릴 것 같아요. 그만큼 이 벨트가 풀릴 것 같아요. 다. 그런 거. 예. 도색 미스 하나 발견했네요. 여기. 보시면 자, 이게 굉장히 조그만데 여기 보시면 예. 여기인데 여기 빨간색 살짝 묻었죠. 이쪽에 우에. 예. 요거 도색 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처음 찾았네요. 처음 찾았어. 도색 미스. 자. 그리고 이거는 무기가 이제 이거잖아요. 봉. 데어데블의 무기는 이 봉이에요. 봉. 이 봉을 사용 안 할 때는 여기 집어넣는 수납 공간. 아주 싸구려티 안 나게 아주 잘 조형과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. 좋아요. 아주 잘 되어 있어요. 이거 마음에 듭니다. 그 다음에 엉덩이 당연히 한 발 올리고 한 발 뒤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짝꿍댕이로 여기 온폭. 네. 너무 잘 표현했어요. 그리고 이제 벨트에서 배로 상체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제가 언박싱에서도 좀 아쉬움을 얘기했는데요. 여기 그러니까 벨트가 있으면 그래도 여긴 좀 깊네요. 여긴 좀 깊은데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아요. 사실 스태츄를 감상할 때 여기를. 하지만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방법이 없을까요? 풀 조형할 때는 이게 좀 더 깊거나 아예 여기를 뚫어놔서 좀 저 안까지 배가 이 배 식스팩이 안에도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힌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 요거예요. 근데 토르도 저 팔에서 저기 팔 어깨 겨드랑이 쪽에 이렇고 캡틴 아메리카는 똑같이 여기 이 벨트 부분 여기 똑같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. 그래도 캡틴보다는 좀 덜 심한 편이에요. 캡틴은 좀 이게 많아가지고 좀 더 티가 좀 났습니다. 그리고 이 명암 여기 보시면 이제 명암 처리, 근육과 근육 사이에 명암이 강렬합니다. 명암이 강렬하니까 이 근육들이 다 살아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습니다. 이 상체도 이 근육 보세요. 이 장근육 보세요. 운동을 얼마나 했으면은 식스팩이 아니고 얘도 슈퍼맨과 마찬가지로 슈퍼맨 같은 근육인데 얘는 더 잘 자래요. 슈퍼맨보다 확실히 다릅니다. 이렇게 근육들이 서로 달라요. 저기 슈퍼맨 근육과 배트맨 식스팩과 슈퍼맨 식스팩과 토르 식스팩과 캡틴의 식스팩과 데어데블의 식스팩이 다 달라요. 이 맛 아니겠습니까? 이게 스태츄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겨드랑이 옆구리 부분은 움직임도 유연하게 잘 움직이려면 패브릭 처리돼야 되죠. 그래서 움직이던 데 있어서 많이 접히는 부분들은 다 패브릭 처리로 슈트를 했습니다. 신감각의 슈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목 부분도 움직임이 편해야 되죠. 목을 자주 돌려야 되고 목 부분도 수출로 표현했습니다. 그리고 이 무기는 여기가 이게 자석으로 끈을 뒤로 감는 거예요. 네,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끈을 보면은 요거가 이렇게 풀려요. 이거 뺄까? 빼면 또 끼기 귀찮아 갖고 이렇게 풀려 가지고 이거 빼면 자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조형으로 풀인데 제가 볼 땐 이 팔만 따로 조형을 하고 여기에 붙인 것 같아요. 느낌에. 그러니까는 어쩌면 처음에 디자인에서는 다니엘 벨이 디자인할 때는 이 팔까지는 다 이 손목은 분리 이걸 잡고 있으니까 요건 분리로 파츠를 끼자 이런 방식에서 양산으로 오면서 이거는 변경이 된 것 같아요. 아예 일체형으로 가자로 뺄 필요 뭐 있냐. 그래서 요것만 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변경이 돼 갖고 여기가 여기가 약간 이질감은 살짝 있어요. 꼭 붙인 느낌. 풀 조형이 아니라
손목은 붙인 느낌.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반짝반짝거리는 게 여기 살짝 있죠. 살짝 이거 접착제가 여기 보세요. 예.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접착제가 살짝 묻어있죠. 예. 그래서 그 손목 부분은 붙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웨더링 명암. 너무 잘했습니다. 여기도 손의 움직임, 패브릭 처리. 여기도 이 무기인 봉도 손잡이 잡는 부분은 까칠까칠하지, 미끄러지지 않게 굉장히 선명하게 잘 표현했습니다. 이 장갑도요 정말 잘 표현했고, 그 다음에 스태츄는 항상 무기를 쥔 손과 같이 조용을 해야 됩니다. 같이 조용히 돼 있어야 돼요. 손 구멍에 끼우는 방식은 스태츄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. 기울어짐, 그 다음에 날개 쭉지의 근육, 활배 근육 넓고, 이쪽은 뒤로 당기니까 좁아지고, 좁고 넓고, 다 스태츄의 매력입니다. 그리고 목 뒤에 주름 잡혔고, 자, 그 다음에 악마를 상징하는 뿔과 대여대불입니다. 이것이 대여대불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 헤드는 익스 헤드입니다. 익스 헤드. 아까 익스 헤드 언박싱에서도 보듯이 여기 점이 묻어서 왔어요. 제가 점 없앴습니다. 어떻게 없앴냐? 밑에 내려가서 밑에 화장품 가게 가서요, 그 살색보다 약간 진한 살색과 브라운의 중간 색깔이 있어요. 그게 딱 살색이거든요. 그거 사다가 바늘로 매니큐어 살짝 찍은 다음에 그 점, 도색리스한 거 그 점에다가 정확히 딱 찍으면 딱 깔끔, 티 하나도 안 나게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집니다. 아까 언박싱 영상 제 이 전 영상을 보면 이 점이 굉장히 거슬렸어요. 여기에 복점이, 점 제가 사라졌습니다. 자체 수리 완료했습니다. 자, 이건 익스헤드예요. 익스헤드는 뭐냐? 물론 이빨을 드러내서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. 인상을 쓰고 있죠. 이빨을 드러내고, 대여대불의 처절함이 느껴집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인상을 쓰고 있죠. 하지만 슈트는 이거는 고전풍이에요. 고전. 그래서 고전풍의 헤드예요. 인상을 쓴 고전풍 슈트의 헤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건 익스고요. 일반 헤드는 인상을 쓰지 않은 현대, 이 슈트가 현대식 슈트잖아요. 그러니까 이 슈트에 맞는 거는 사실 익스 헤드가 아니고 일반 헤드입니다. 일반 헤드를 끼워야 이 슈트와 어울려요. 물론 익스 헤드도 이질감 없죠. 이질감 없지만 일반 헤드는 더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그래서 일반 헤드를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반 헤드입니다. 자, 보세요. 뭔가 이렇게 딱 파츠별로 나눠져 있는 게 헤드에서도 나눠져 있죠. 더 잘 어울리죠, 슈트의 헤드가. 그래서 요거는 현대식 슈트예요. 그래서 이런데 문양도 있고, 대신 인상을 쓰지 않아서 입을 다물고 있고, 이마에 미간에 주름도 안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슈트가 현대식 슈트의 개념의 헤드입니다. 대신 주름은 안 잡혀져, 인상은 안 쓰고 있지만, 여기 슈트를 자세히 보면 슈트가 이제 웨더링이 들어가 있어요. 상처, 슈트가 싸우다가 상처난 여기도 이런 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 헤드, 꼭 익스판 아니어도 일반 헤드도 이거랑 너무 잘 어울려서, 전체적으로 잘 어울려서 일반판을 구입하셔도 전혀 DP하는데 손색함이 없다. 요거는 늘어나요, 고무줄처럼. 요 무기 요거는 늘어납니다, 고무줄처럼. 그래서 연출할 수가 있어요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나는 이 끈이 싫다 하는 분은 요것만 따로 들어있어요. 요것만, 끈 연결 없이. 얘가 끈 없이도 싸울 때가 있거든요, 대여대불이. 그러면은 이 연결하는 이 끈 빼고 그것만 딱 박으면 됩니다. 이 끈도 여유분이 하나 더 있고요. 왜 여유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, 여기서 되게 땡겨요. 여기서 굉장히 땡기니까 나중에 이게 틀어질 것 같아요. 잘 안 보이네. 나중에 여기서 볼까요? 여기서 보면 지금 카메라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터져요. 여기가 잡아 당기잖아요. 오래 잡아 당긴 상태로 오래 놔두면 여기가 틀어질 것 같아요. 틀어져서,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. 여유 있게 줄이. 그래서
그 걱정되시는 분들은 줄 없이 봉으로만 DP 하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총 무기를 끈 2개, 그냥 끈 없는 거 2개, 이렇게 한 개 들어 있습니다. 한 세트. 그렇게 해서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반 헤드까지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헤드 도색도 사실 헤드 도색의 헤드 임팩트는 잘 카메라가 이렇게 뿌옇죠. 헤드 도색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이 입부분은 확실히 X헤드, 이빨이 보이는 헤드가 뭔가 좀 강렬하고 좀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. 왜냐하면 입술색이 너무 이게 너무 핏기가 없어가지고 피부색하고 같이, 그래서 약간 밋밋함은 있습니다. 입부분이. 하지만 눈 표현은, 이 눈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. 이 눈은 광을 넣고요. 빨간 눈. 상당히 원작의 그 데어데블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. 악마의 그 처절한 몸부림, 두려움을 모르는 자.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. 저는 물론 일반 헤드가 이 슈트와 어울리는 디자인이지만 그래도 저는 강인한 인상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X헤드로 DP를 해놓겠습니다. 이렇게 X헤드로 DP를 해놓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 상세 리뷰를 마쳤습니다. 자,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전 이 제품은 상당히 출시되고 나서 2달 후에 샀는데 정말 이거는 소장하기 잘했고,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연말에 나올 퍼니셔나, 그 다음에 이제 곧 이번 달에 나오죠. 이번 달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에 나올 일렉트라, 연인이죠. 일렉트라는 베이스도 같은 베이스입니다. 그래서 일렉트라는 완전 짝꿍이고, 퍼니셔는 베이스는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디펜더스의 팀으로서 퍼니셔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. 자, 여러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. 제가 받고 나서 만족도가 받자마자, 원래 하루 지나면 더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스태츄들이 받자마자 만족도가 높은 제품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. 받자마자, 받은 날. 다른 거는 다음 날. 물론 토르도 그날 좋았어요. 그날 좋았는데 베이스 안 껴지는 문제, 약간 이슈가 있잖아요. 토르는 베이스 파츠 안 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첫날은 신경 써요. 근데 둘째 날은 약간 묻어지면서 멋있다 이렇게 해서 와 끝내준다로 갔지만, 얘는 그런 이슈조차 없이 받는 순간부터 완전히 좋은, 기분 좋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네,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데어데블의 상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야지 뭐. 아니, 마블 히어로즈 또 데어데블 이거 언제 만들 거야 이거. 앞으로 이것도 새로운 데어데블 나오려면 6년 7년 기다려야 되고, 기존의 데어데블 이거 소장하시려면 이제 XM 스튜디오에서 나온 거랑 사이드쇼에서 옛날에 거 나온 거랑 2가지 있는데 둘 다 훌륭합니다. 훌륭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둘 다 실물로 봤죠. 둘 다 이제 스태츄 카페 같은 데 가서 실물 봤는데 저는 이 새로 나온 이 제품이 가장 멋지게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포션도 잘 되어 있고, 어디 이상한 근육이 어디 좀 이상한 부분 딱히 없고, 그래서 괜찮습니다. 이제 다음 달에 일렉트라가 오면 이제 같이, 일렉트라도 꼭 이 데어데블만큼 양산해서 이슈 없이, 원래 사이드쇼가 여성 조형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. 미스틱도 그랬고, 헤드에서 여성 헤드에서 유독 못해주고, 특히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거나 뭐를 쓰고 있는 여성 헤드는 되는데 그냥 생얼굴 여성 헤드는 좀 약한 면이 있는데 잘해주기를, 일렉트라 정말 잘해주길 바랍니다. 그리고 살색을 이렇게 다 살색이 안 보이면 참 잘해요, 사이드쇼는. 근데 살이 드러나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상세 리뷰 사이드쇼에서 제작한 다니엘 벨의 데어데블 프리미엄 포맷 익스클루시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어벤져스를 기다리며 안녕!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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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빰빰빰 빠바바밤. 안녕.